안녕하십니까, 신중섭입니다. 오늘은 러셀 로버츠가 쓴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책을 놓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자본주의 시스템하고 자유시장 사상의 원리를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교사인 샘을 통해서 기업의 목적과 책임, 화폐의 가치, 인플레이션, 정부의 경제 정책들이 가져오는 결과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기본적인 입장은 우리가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것과는 좀 배치되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이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는 주로 이 돈하고 관련된 것이다.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을 것인가? 이윤 추구다. 무자비한 이윤 추구고 정거래 법칙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데 로셀 로버츠는 이 책에서 자본주의는 돈이 아닌 자본주의의 본질은 돈이 아닌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그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돈하고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은 자본주의의 어떤 도덕적 의미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정신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분투하고 추구하고 발견하라 라고 하는 알프레드 테니스의 시 율리시스를 인용하면서 자본주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의지로 싸우고 추구하고 발견하고 결코 굴복하지 않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하고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거리감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이 책의 샘의 입장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답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정답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강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자기 나름대로의 시도를 해보라. 이것이 좋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률을 많이 반대를 하죠. 법 제정을 많이 해서 인간을 통제하고 규제하려고 하는 것을 반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법률 제정을 하면 왜 나쁘냐? 개인의 자율성에 맡기지 않고 법을 통해서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왜 나쁘냐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도 만약에 법률을 제정하면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는 책임과 권한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의사결정해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미일의 가장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원칙하고도 일치하는 겁니다. 자율성의 원칙. 자기가 결정하고 자신이 책임이 진다. 설사 자신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힌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라는 겁니다.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결국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수를 하겠죠. 실수를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수를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부모가 할 일도 단지 아이들을 외부 위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그 위험에 직면하고 도전하게 해서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듯이 국가도 개인들의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보호해 주겠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등학교 선생님이죠. 경제학 선생님인데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가 좋은 경제학자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해야 된다. 결국 보이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정신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그 정신적인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좋은 경제학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인공은 자본주의의 어떤 정신적인 성격, 시장주의의 어떤 정신적인 성격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아메리칸 드림이 뭐냐, 미국의 드림이 뭐냐, 꿈이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누구든지 노력을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아메리카 드림의 핵심은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원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개개인이 원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이상을 누구나 구현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자본주의나 시장 경제의 포인트가 핵심이 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갖는 일차적인 목적이 물론 돈을 버는 것이지만은 직업을 갖는 것을 돈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샘은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취감을 맛보고 그 성취감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제공해주는 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아니라 개인의 어떤 자발성, 자율적인 선택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이 자유시장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로운 인간으로서의 삶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시장의 힘이라는 거예요. 시장의 힘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유주의라든지 시장 경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것을 상당히 뒤집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나 자유주의의 삶을 성공과 실패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며 고독한 투쟁을 벌이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자본주의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고독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개개인이 자신의 일을 선택하는 것이 꼭 혼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로운 시장 체제가 사랑과 자비, 공동체 의식을 배제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선 모든 것들이 우리 개개인을 얽어놓은 공동체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창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으로서 대접받을 권리를 가장 잘 보장해 주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자본주의의 정신적인 가치를 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없는 삶은 어른으로서의 삶이 아니다. 책임이 없는 삶은
어른으로서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자본주의나 자유주의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도 중앙에서 권한을 가지고 통제하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자유로이 결정하는 것을 숭상하는 사람들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뭐 이런 의미로 이 자본주의나 시장 경제의 정신적인 요소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한다. 이 자본주의 어떤 정신적인 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이 쌤은 자기는 친기업적인 사람이 아니고 친자본주의적인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기업하고 어떻게 보면 친자본주의는 어느 정도 구별되는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이 최저임금제에 대한 것도 243페이지 보면 재미나는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쌤이 친기업적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최저임금제를 예로 들어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규제 정책이 기업의 이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거나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최저임금에 대한 뉴스는 항상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은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좋지만은 기업가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식이죠. 하지만 경제학자들이 최저임금에 반대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최저임금제가 비숙련 노동자들을 직장에서 내모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비숙련자의 입장에서 볼 때의 최저임금은 나쁜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 결국 최저임금을 하게 되면은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본주의의 어떤 정신적인 성격, 자본주의 정신적인 성격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어떤 그 자본주의나 시장 경제에 대한 도그마적인 그런 어떤 정당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다양한 방법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되고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성격,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성격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자본주의에 대한 기존의 어떤 관념을 좀 반성하고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